돈이 좀 있다고 해서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마구 사들이는 등 분수에 넘치는 사치와 낭비는 우리 살림에 파탄을 가져옵니다. 안녕하세요, 델림입니다. 요즘 여러분들 좀 소비 많이 하시나요? 저는 소비를 좀 많이 줄였어요. 소비 줄이는 것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는 아무래도 가계부를 써라,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좀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구독자들을 만나거나 하면 이렇게 소비를 좀 점검해보면 금방 본인 소비 패턴도 보이고 또 줄일 부분도 보일 거예요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긴 하는데, 쓰려고 마음을 먹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하다 보면 지쳐서 안 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소비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활용하면 좋은 꿀팁 앱들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해요. 첫 번째는 토스뱅크입니다. 소비 다이어리라고 있더라고요. 그날 있었던 입금, 지출에 대해서 모두 메모를 남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기록에 뭐 어떤 내용을 적냐, 뭐 단순하게 그냥 오늘 뭐 누구와 먹었다 이런 것도 좋고, 저는 좀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좋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다 충동적으로 옷을 샀어요. 샀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내 옷장에 비슷한 옷이 또 있네? 정말 한결같은 소나무 취향. 정말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정말 제가 잘못된 소비를 한 거죠. 정말 깡통 소비를 한 느낌이 이걸 왜 샀지라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말 소비 실패 하나 더 있었음, 집에 있었음 이렇게 적으면서 다음에는 그냥 충동적으로 사지 말고 항상 사고 싶은 게 있을 때 집에 와서 한번 찾아보고 그래도 아이템이 없으면 다시 사자 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런 걸 쓰면 AS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S 소비 이런 것들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냐면 쓰고 나서도 정말 카드값 낼 때까지 후회가 없었는가. 호캉스가 좋잖아요. 뭐 좋고 즐겁고 이런데 카드값이 돌아올 때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가지고 내가 호텔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카드값 낼 때 정말 훅 빠져나오고 나서 그 허무함이란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후에도 정말 끝까지 소비에 대한 후회가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기록을 해두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호캉스보다는 좀 더 소액으로 좀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무언가 대체할 수 있는 뭔가를 찾는 게 좋죠. 적고 나서 우리가 더 중요한 행동이 있는데요. 이게 그냥 다이어리만 적고 그냥 끝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느낌이냐면 공부한다고 문제집을 빡세게 풀었는데 문제집을 안 매긴 느낌이랄까? 채점을 해야 실력이 되는데 채점을 하지 않으면 그냥 그걸로 끝난다. 소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이어리에 메모를 해놨지만 내가 또 어떻게 앞으로 소비를 할지에 대해서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소비라는 항목이 들어가 보면 월별 소비를 분석해 주고요. 그리고 카테고리별로 어디에 썼는지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지난달 카드 소비도 돌아볼 수 있고 또 재미있는 게 또래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쓰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더라고요. 또 재미있는 건 내 소비 태그들을 좀 보여줘. 커피를 많이 먹었군요. 택시를 많이 탔군요. 이런 것들 소비 태그들도 좀 보여준 게 좀 머릿속에 확확 이미지로 그냥 탁탁 사진을 찍히는 것처럼 딱 각인이 돼서 저번 달에 나 그 택시 소비 태그 받았었지, 이번 달에 택시를 좀 덜 타야지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목표를 세우게 되는 그런 계기도 되더라고요. 또 괜찮았던 게 그 소비 패턴이나 월별 사용 금액이나 내 그 소비 흐름을 그래프로 보여줘서 좀 더 직관적으로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연말정산을 사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탭들도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세금을 내가 좀 많이 뱉어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앱에 좀 자료를 등록해서 어떻게 좀 연말정산을 대비할지 준비를 할지 그런 계획 작전을 짜는 그런 계기로도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카드값 줄이기 챌린지 두 번째는 카드 절약 챌린지입니다. 자, 카드값을 줄이면 상금을 쏜다 라고 해서 제가 이걸 한번 살펴봤어요. 카카오페이 앱에서 카드를 연결하면 챌린지에 참여할 수가 있는데요. 저번 달, 지난달 내 또래가 사용한 카드값 의 합계와 내가 이번 달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을 매주마다 비교를 해요. 그래서 내가 또래보다 적게 썼거나 동일하다 그러면 배지를 받아서 한 달에 4개의 배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모은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주는데 300만 원을 엠빵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이 많고 성공한 사람이 많으면 솔직히 뭐 10원 뭐 이렇게 돌아올 수도 있어요. 금액은 크지 않고 좀 낚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어차피 줄일 카드값 이런 챌린지를 통해서 좀 재밌게 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표 의식을 좀 있어야 강하게 동기부여 되시는 분들은 이런 카드 절약 챌린지를 한번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 서비스 좋았어요. 보통 우리가 카드를 쓰면 카드별로 이렇게 명세가 뜨니까 솔직히 할부와 관련해서는 잘 점검이 안 되잖아요. 내가 그 카드 값이 한 번에 돌아오는 게 부담스러워서 12개월, 6개월 할부로 끊어놓긴 했는데 이게 이 카드 저 카드 긁어놓으면 솔직히 금액이 이게 많아져도 이게 나중에 한도가 딱 차야지 알지 그게 아니면 솔직히 잘 모르게 되는데 카카오페이에서는 남은 할부 금액을 쭉 정렬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썼던 거는 몇 개월 할부가 남았고 금액이 얼마나 남았다 이런 것들을 총정리해서 보여줘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별로도 볼 수 있고 카드별 사용액 그리고 매월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들도 볼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자산과 관련해서 들어가 보니까 카카오페이에서는 이 포인트를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싹 다 볼 수 있더라고. 네이버페이, 지역페이, 뭐 카드 포인트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서 이것도 괜찮았습니다. 이번에 카카오페이에서 금융비서 춘식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내가 쓴 돈 그리고 내가 투자하고 있는 것 그리고 내가 빌린 돈 이런 것들을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탭들이 있는데 투자 관련된 걸 들어가 보니까 주식 종목별로 내가 춘식이 발목에서 샀는지 춘식이 발바닥에서 샀는지 춘식이 배에서 샀는지 춘식이 어깨에서 샀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종목의 주식 가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평균적인 수익률 그리고 현재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얼마나 사고 팔았는지 이런 비율들을 보여줘서 좀 참고를 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직까지 서비스가 많이 오픈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저한테만 안 보이는 건지 아니면 아직 오픈 전인 건지 이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볼 수 있었던 거는 청약과 관련된 그런 궁금증을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됐었던 것 같아요.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보여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를 하니까 그냥 내가 쭉 설명을 듣는 것보다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짚어가면서 눌러가면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서 금융비서 서비스도 앞으로 조금 더 활발하게 더 다양한 서비스를 좀 제공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책이나 뭐 종이를 들고 있는 시간보다는 솔직히 핸드폰이나 노트북, 컴퓨터 앞에 앉는 시간이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오며 가면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